안녕하세요. 깔루아 교육의 조지희입니다. 이제 초등학생의 겨울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학부모님들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방학 때 무엇을 하며 보낼지, 밥은 어떻게 먹여야 할지,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를 여행 갈지 아마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방학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이들은 와 이제 신난다, 논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 생활로 보면은 방학이 더 바쁜 경우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의 어린 시절 방학 생활은 어떠셨나요? 저는 거의 친구랑 많이 놀았던 것 같고요. 책도 많이 봤던 것 같고 여행도 갔었고,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게 학교 숙제가 또 생각이 납니다. 특히 탐구생활. 여러분 기억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셨죠? 저도 아직까지 기억을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재미있긴 했나 봐요. 재미있긴 했는데, 자, 요즘은 탐구생활 같은 숙제는 없죠. 그래서 보통은 자율과제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겨울방학이 긴 경우, 그러니까 방학식 날 바로 종강을 함께 하는 경우 있잖아요. 종업식이 있고, 그 다음 새 학년으로 바로 가는 경우에는 방학 숙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대부분입니다. 자, 제가 매번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방학마다 꼭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바로 있습니다. EBS 방학생활입니다. 방학 시즌 그때 가면은 서점의 한가운데에 이렇게 방학생활이 쭉 깔려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번에 서점에 갔다가 보니까 이 방학생활을 유심히 봤죠. 1, 2, 3, 4학년까지만 있고 5, 6학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5, 6학년이 왜 없을까? 원래 안 나오는 건가? 라고 싶었는데 나오긴 하는데 잘 안 팔린대요. 그런 얘기를 서점 사장님이 하시더라고요. 뭐 어쨌든 저는 이제 아이들이 방학 때 어떤 테마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방학생활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공부의 느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방학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고 뭔가 유익하게 아이들에게 좋은 컨텐츠를 제공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저희 딸이 여름방학에는 물론 이렇게 했습니다. 여름방학, 방학생활 이거 했는데 이거를 했었을 때 저희 딸에게 물어봤어요. 1, 2학년 때는 사실은 그냥 엄마가 하라니까 한 것 같고요. 3학년이 되니까 조금 자기주도적으로 하더라고요. 이렇게 목차도 보고 재미있는 것부터 먼저 하고 싶어 하기도 했지만 한번 순서대로 해볼게 라고 얘기를 해보기도 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추천 여행지가 있어요. 여기도 한번 가보고 싶고 이것도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여름에는 이렇게 담양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어떤 담양의 지리적인 특징, 그 다음에 담양에서 유명한 곳, 축제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많이 남았다고 해요. 자, 이런 방학생활이요. 예전에는 이제 방송 기록장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뒤에 활동지가 있어요. 활동지가 있어서 스스로 학습하고 기록하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주간식으로 그냥 쭉 써있는 게 많았어요. 자기의 생각과 느낌 이런 거 적는 게 많았는데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어떻죠? 하기가 싫어요. 나 방송 재밌게 봤고 책도 재밌게 봤는데 뭔가 이렇게 글을 쓰라고 하면은 하기 싫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겨울방학 생활부터는 바뀌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뒤에 방송 기록장이 어떤 주관적인 느낌을 쭉 쓰는 칸이 없고요. 이렇게 문제풀이 위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방송을 보고 새로 알게 된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것들, 간단하게 학습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줄여주었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봤을 때 이 방학생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익하다. 그래서 아침 시간을 저는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방학 때 어영부영 보내기 쉽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아침에 어차피 이게 다시 보기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통 PC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PC에 HDMI를 연결을 해서요. TV로 큰 화면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보여주고 같이 방송을 보고 그 다음에 방송만 보고 끝나면요. 그냥 그렇구나.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매 방학마다 이거를 구매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보고 책을 좀 보라는 얘기죠. 근데 책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앞에 이렇게 만화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담 없이 이렇게 보더라고요. 정보도 정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 1장은 연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뭐 꼭지연, 반달연, 동의연, 뭐 박이연, 발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보통 어머니들이 이제 방학생활 하시면은 아유 저거 뭐 내용 뭐 별거 없지 뭐 쉬운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딱 자기 학년에 맞춰서 그 학년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이요 좀 무식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뭐 3학년 아이가 뭐 6학년 수학을 하고 뭐 중학생이 풀 수 있는 그런 영어를 하고 이런 수준은 될지 모르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이 겪는 일들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이 쓸 수 있는 표현 언어라든지 그 다음에 알고 있는 상식 수준이 딱 자기 학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방학생활은 자기 학년에 맞춘 프로그램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장 보시면은 연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또 연이 떠오르는 원리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또 연을 이용한 놀이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안에 뭐 사회적인 것들, 과학적인 것들 그런 지식이 다 풍부하게 들어 있었고 제가 이 방학생활을 훑어봤을 때요. 좀 자세히 보다 보면은 우리 영재교육원 준비할 때 나오는 문제들 있잖아요. 연결된 게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실생활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 연이 떠오르는 원리도요. 예전에 영재원 나오는 문제 중에 비슷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더 높이 날 수 있을까? 더 빠르게 날 수 있을까? 어떤 원리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기도 합니다. 자, 근데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연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뭐 방패연, 뭐 가오리연 이런 거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어때요? 연이 다 만들어서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원래 연결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날리면 됩니다. 날리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죠. 나갈 일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그쵸?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만드는 방법 뭐 이런 거 나와요. 그럼 또 아이들이 또 이제 보면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학적인 상식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번에 뭐 털에 대한 것들도 나오고 신기한 촛불의 세계에 대해서도 나오고 또 더군다나 이렇게 실험을 하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실험 파트는요. 저는 여러분이 만약에 방학 숙제가 있다면 방학 숙제에 활용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이런 방학 생활에 나와 있는 이런 활동들은요. 아이가 스스로 주도해서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서 부모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아이가 보고 따라 해보고 정리할 수 있게끔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재밌겠죠. 재밌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손을 대지 않고 촛불을 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래 방법을 이용해 촛불을 끄기 실험을 해보세요 하면서 나오는데 과목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다 교과와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요번에 이제 이거를 한번 훑어보라고 했더니 저희 딸이 이걸 되게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요번 겨울에 공 만들어요. 마침 털실도 사왔거든요. 그래서 풍선에 이제 밀가루 풀을 이렇게 바르고 그 다음에 실로 감아서 이제 털실로 만드는 공을 만들어서 놀기도 해보고 이런 것들 해보면 되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 좀 방학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만들기도 많이 하고 실험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방학 때는 항상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꼭 영상만 보지 마시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아이가 직접 활동할 수 있게끔 계획을 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총 1강부터 14강까지 되어 있어요. 3학년 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2개 정도씩 하면 대충 맞더라고요. 방학 기간에 하기가. 그래서 뭐 날짜를 정하는 것도 좋고 아이가 여유 있는 그런 요일을 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생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아이들의
어떤 즐거운 방학을 위해서 아이가 또 주도적인 방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특히 이제 3학년 이상 친구들은 이렇게 스토리 한국사라는 게 있습니다. 스토리 한국사인데 이거 영상으로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번 작년에 샀기 때문에 표지가 다를 거예요. 다른데 꼭 이 책을 사야 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영상만 봐도 도움이 돼요. 이 스토리 한국사는 첫 편부터 그냥 순서대로 아이들을 보게 하는 거죠. 그냥 우리 요즘에 케이블 채널에 어린이 채널 정말 많잖아요. 그러면은 보시면 약간 폭력적인 것들도 있고 그냥 단순 재미를 위한 것들도 있고 심지어 어떤 것들은 이걸 내 아이가 봐도 되는 건가? 마땡땡 소리라는 그런 애니메이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성인이 보는 거 아닌가? 이거 애들이 봐도 되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영상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TV를 집에서 많이 보거나 이런 친구들에게는요. 저는 오히려 컴퓨터와 TV를 연결해서 EBS에서 하는 좋은 강의를 많이 보여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3학년 겨울방학 이후부터는 3, 4, 5, 6학년들 쉴 때 다른 것보다 EBS 영상 보는 거 되게 유익한 거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도움 될 거고요. 특히 이 스토리 한국사는요. 역사를 조금 어려워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책으로만 접하기에는 조금 엄마 내가 어려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러는 경우에는 이 이야기로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하면 저는 이렇게 교재도 함께 구매하는 것을 권장드리기는 해요. 그래야 아이가 내가 오늘 본 내용이 어디에 있었고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이 선사시대구나. 그리고 지금이 발해가 건국이 됐던 그걸 얘기를 하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보는 거죠. 특히 이제 방학은 아무래도 시간적인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시리즈를 쭉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첫 번째는 고대부터 조선 전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거라도 먼저 한번 쑥 훑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그림책을 본다든지 그 다음에 역사책을 본다든지 하면은 아이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쉽게 뭐 인강 듣는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틀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이제 한국사 학습지들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좀 가격적인 부담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따로 한국사 학습지 같은 거를 하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이렇게 EBS를 활용해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은요. 5, 6학년 사회교과서와 연계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도움도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방학 때 우리 아이들 그냥 TV 아무거나 보여주지 마시고 이렇게 EBS에서 나오는 유익한 강좌 같은 것들을 매일 뭐 한 10분이든 20분이든 보여주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공부도 하지만 이런 공부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